월요일 마켓포커스 이번 주 일정 확인해 보면서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일정들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이번 주 한 주도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초 이벤트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입니다. 오늘 그 정부에서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에서 그 오가노이드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 분위기가 또 다르게 연출될 수 있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일부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든 조선이든 여기에 대한 흐름을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협회에서 그 미국의 그 OBBA 그 대응 전략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대략 그 2차 전지와 태양광 등의 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테슬라와의 실적도 이번 주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 태양광의 경우에는 햇빛 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 2차 전지와 태양광의 경우에는 오늘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내용도 굉장히 좀 필요하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별적으로 봤을 때 현대바이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오전 9시부터 1차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관련주로 부각이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 이게 지금 업종별로 좀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때 굉장히 좀 내수 관련된 내용들을 했을 때 뭐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어느 정도에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용 제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랑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지난주부터 뭐 내수 소비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은 실제 실적과 반영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혜받을 업종을 본다 한다면 오히려 그 편의점과 음식료, 담배 업종 그쪽에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지역 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 주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음식료 쪽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때는 오히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식당에서도 이게 음료수나 그런 그 주류 등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편의점 역시 이 주류 쪽에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업종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외에도 또 다른 기업들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 KTNG의 경우에는 이전에 그 긴급재난 지원금 받았을 때 2020년 3분기 때 그 판매량이 연간 한 8.4%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 KTNG의 경우에는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편의점의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담배 수요의 경우에 좀 주름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해외 쪽에 또 담배가 좀 잘 팔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국외 쪽에 수요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이번에 내수 소비에 따른 내용들도 같이 좀 포함됐을 때는 오히려 KTNG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환원 그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지금 KTNG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 지역화폐 관련된 기업인 코나아이의 경우에도 그 전 거래일 때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도 실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내용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달 말에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연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나아이의 경우에는 테마로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연까지 앞두고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수혜 업종 그리고 관련주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화요일과 수요일 일정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예, 화요일은 그 GM
GM과 코카콜라 실적이 좀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톡법이 폐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단톡법 폐지의 경우에는 지금은 SK텔레콤 쪽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분명히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단톡법 폐지를 통해서도 앞으로 좀 일시적으로 좀 영업에 대한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실적에 대해서 저점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의 경우에는 미국의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업체인 도우인시스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 앞으로 좀 발표가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등의 실적이 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실적에 따라 분위기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행정부가 AI 액션 플랜에 대한 최종안을 좀 공개할 예정이다 보니까 원전과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 일정 짚어봤는데 지금 수요일을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CNS, LG 이노텍, OCI 등등 이 중에서는 어떤 기업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정도였나요? 제약바이오 쪽에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연출됐다가 금요일은 또 조용했다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약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하반기까지는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실적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에 대해서는 아마 1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그렇게 뭐 다이내믹하게 올라가거나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그다음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를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번 실적에 대해서 아마 좋을 거야. 근데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가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확인을 해보자 한다면 일단 지금 지난주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서 좀 무죄 확정, 3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좀 일부 해소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노출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저는 그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동사가 인적 분할을 지금 계획 중이긴 한데 이게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좀 분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사업 구조를 봤을 때는 ADC 쪽의 성과를 아직까지 좀 그렇게 크게 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CDMO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CDMO 쪽에 반영에 집중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평가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분할 배수 관점으로도 지금은 전략이 좀 유효한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한 인적 분할도 있긴 하지만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재추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상당히 있고 또한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가파르게만 움직여준다 한다면 앞으로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재료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요일 일정도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목요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예, 여전히 실적이 계속 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의 뭐 실적 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차와 삼성중공업, KB금융 등의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굵직한 기업들과 업종과 관련된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를 봤을 때는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 대해서 총파업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일단 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된 진료
업종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기는 아직 힘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넷플릭스 실적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자, 그렇다면 목요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 국내 기업들 위주로 보자면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로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의 흐름을 좀 보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긍정평가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삼성전자로 쏠렸고 SK 하이닉스는 반면에 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SK 하이닉스가 또 한 번 증명을 해낼 수가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 아마 그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될 때마다 좋은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 발표에 따라 좀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는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좀 하락폭이 일부 상승을 하다가 하락폭을 좀 크게 보인다 한다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전망할 수 있는 아직까지 좀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지난주 때 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증권사의 경우에는 내년에 HBM4 가격 프리미엄 축소 반영 그리고 범용 반도체 가격 약세에 따른 가격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먼저 얘기가 불거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 경쟁력 심화로 인해서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좀 예측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리포트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 가격 약세에 따른 내용들과 경쟁력 심화 속에서 전망 속에서 좀 어느 정도 부각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가 아니라 고객사 중심으로 강화가 된다 한다면 가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그쪽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공급자 우위 중심이 아직까지 좀 여전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데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공급자 우위 중심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는 이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인 리스크는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리포트를 낸 내용부터 해서 빠졌을 때 보면은 일부 좀 주가가 선반영 됐거나 지난달부터 이제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려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체크를 했을 때는 좀 몇 가지 요소들을 또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SK하이닉스가 그 지난주 15일 때 공매도 거래 부분에서 일시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비율이 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후로부터 계속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포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게 일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리스크적인 부분을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시적인 출렁임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 쪽의 경우에는 AI 쪽 발전이 계속된다 한다면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견고할 것으로 보고 있고 HBM3E 12단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원활하게 좀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또한 그 HBM4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SK하이닉스는 실적 확인한 이후로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금요일 일정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그 플립 7을 출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 AI 기업이 뉴로핏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 신은지주 등의 실적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현대모비스와 기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업종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